발표자는 자기가 속한 기관명을 언급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명을 밝히는 까닭은 화제와 관련한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청중에게 신뢰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를 통해서 중심 화제가 아르바이트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을 통해서는 중심 화제와 관련된 아르바이트가 청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서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면이라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발표자는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있겠죠. 예상되는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닥칠 수 있는 일을 언급함으로써 청중이 이 발표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화제는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몇 가지 법 규정을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한다라는 것이겠죠. 주의사항을 언급하는데 이 정보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2022년 3월 23일 기준으로 하는 정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나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르바이트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나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여기에서는 서류로 나타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예를 들어 11살, 12살, 13살, 14살까지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겠죠. 얘네들은 취직인허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13세 미만인 사람은 일의 내용이 예술 공연에 참가하는 것인 경우에만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지금 이 13세, 14세는 11세, 12세와 마찬가지로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3, 14세는 업종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11, 12세는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15세 이상부터는 즉 15세부터 밑에 있는 걸 확인하면 17세까지겠죠.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취직인허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즉 15, 16, 17 그리고 11, 12, 13, 14 그 아래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청소년들은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이런 존재다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세 이상부터는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수능을 치고 적어도 생일이 지난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 서류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고용주와 고용인이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이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로계약서는 2장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어떤 조건으로 일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계약 내용을 담은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근로시간과 임금이 중요한 예가 되겠죠. 이 외에도 더 있으나 이 지문에서는 제대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주만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이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사실 아무 문제 없이 일하면 좋겠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한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내지는 지금 내 손에 없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다면 얘는 공고문이나 문자 메시지 등입니다.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지 반드시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근로계약서가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발표자는 근로계약서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리적인 어조로 말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급휴일의 조건은 계약에 따라 한 주 동안 근무 시간에 빠지지 않고 일했고 그 주에 일한 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며 다음 주에도 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당 하루입니다. 예를 들어 예의 경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일을 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 즉 돈을 받는 휴일로 보내게 됩니다. 하루는 돈을 못 받는 무급휴일이겠죠. 그래서 유급휴일에 따른 금액이 제대로 합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사항인데요.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해라. 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5명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